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 연휴를 맞아가지고 하이엔드 막의 시대 열렸다. 삼성하고 키옥시아, 샌디스크의 비상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이엔드 막 생각만 해도 어렵죠. 영어로 하면 필름인데 막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크레이프 케이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크림 발라가지고 한층 올리잖아요. 그 크림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전기공학적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너무 미세해지고 어려워지면서 화학의 힘을 빌고 있죠. 이제는 반도체 공정에서 화학 공정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공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화학의 힘을 빌어가지고 얇은 막을 계속해서 쌓거든요. 그래야 기능을 합니다. 반도체라는 게. 반도체의 막이라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속으로 만든 금속 막도 있고요. 그건 딱 들어보셔도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가 흐르지 않게 막아주는 막이 필요합니다. 그게 절연막이고요. 이 도선을 감싸주는 배리어라든가 또 위에 뚜껑 같은 걸 씌우거든요. 캡이라든가 이런 유의 기능성 막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막이 그야말로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여가지고 반도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른데 지금 삼성전자가 저번에 완시 디램 수율을 끌어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린데요, 주식시장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리키지를 잡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덕에 수율이 70% 가까이 올라왔다고 여러 차례 거쳐서 말씀을 드렸죠. 언론에서는 60%라고 여전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수율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60%라고 이야기한 건 두 달 전 버전입니다. 지금은 70%가 넘었든지 약간 미달한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올 연말쯤 되면 80, 9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원리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기에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리키지를 잡은 거를 막을 잡았을 거다라고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이엔드 막을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하이엔드 막 하면요 종류가 금속 막 같은 경우는 텅스텐을 몰리브덴으로 바꾼다든가 티타늄을 슈퍼 티타늄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게 거론될 수 있죠. 예전부터 이렇게 한다 이야기가 나왔고 대만에서는 특히 TSMC는 일찍이 도입을 했었죠. 그런데 디램, 특히 완시 디램에 있어서 이걸로 갈 거냐 이론이 많았죠.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절연막 중에서는 이 산화막을 하이K 물질로 바꿔버린 것 같거든요. 하이K 물질하면 여러분 하프늄이 있고 지르코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삼성전자에서 그거 섞어서 황금 비율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막이 교체가 일어난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확인했냐? 삼성 내부에서는 절대 NC, ND일 겁니다. 공정 담당자가 그런 걸 이야기해 줄 리가 없죠. 이거는 라이벌한테 기술을 갖다 바치는 셈이 되니까요. 저희가 이제 정황 증거로 알아내기 위해서 저번 주에 끝난 세미콘 코리아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세미콘 코리아에 이 전시하는 일본 업체들한테 제가 넌지시 물어보니까 이런 장비들, 몰리브덴 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업체한테 납품한다고 하는데 지금 투자를 가장 열심히 하는 회사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몰리브덴 라인을 검사하는 장비도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일본계 증착회사에서 가서 물어보니까 하이엔드 소재를 증착한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이엔드 마그 시대가 열렸다 이거는 저희 어떤 내피셜이 아니고 확인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티타늄을 슈퍼 티타늄으로 바꾸는 건 어디에 쓰이냐? 요거는 커패시터라고 있습니다. 디램이라는 거는 이제 트랜지스터 부분이 있고 그 옆에 굴뚝같이 생긴 커패시터가 있거든요. 커패시터에 전자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지 않습니까? 전자가 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꼼꼼히 막아야 되는데 티타늄이 안에 들어가고요. 티타늄이 이제 슈퍼 티타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커패시터 안에 전기 라인은 그렇게 바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패시터 말고 밖에 트랜지스터 쪽에 워드 라인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에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를 이게 수도꼭지처럼 기능하는 게 있는데 그게 워드 라인, 비트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 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텅스텐이 쓰였는데 텅스텐이 이게 너무 선이 가늘어지면 저항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잖아요. 전자를 더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몰리브덴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몰리브덴으로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시 디램에 있어서 이것도 완시 디램, 이것도 완시 디램 다 바꿔버린 것 같다고요. 그 다음 구물질을
하이K 물질로 바꾼 것도 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증착회사한테 기술적 어떤 진보를 강요를 했겠죠.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엮어가지고 커패시티어 누출도 잡았고요. 트랜지스터의 누출도 잡아가지고 완시 D램이 완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막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렴막을 다 바꿨다고요. 그럼 D램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낸드는 어떻게 하고 있냐? 낸드 고단화된 거는 2020년경에 다 됐지 않습니까? 300단까지 됐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공정이 더 완성이 돼서 하이엔드 배치 증착이라는 기법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계 업체인 증착업체 있죠. 그 고쿠사이 일렉트릭하고 도쿄 일렉트론 그쪽에서 배치 증착이라는 거를 낸드용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요게 배치 증착이라는 건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50장, 100장, 150장째 한꺼번에 막을 입혀 버리는 겁니다. 300ton까지 막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씩 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물론 낸드 300단 쌓을 때 모든 거를 배치로 하지는 않습니다. 좀 정밀한 거는 매엽식이라고 해서 한 장짜리 증착 기법도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이 배치 증착이 낸드에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D램 쪽에도 쓰이죠. 어쨌든 하이엔드 배치 증착이 정착 단계에 들면서 낸드의 완성도가 높아져서 지금 낸드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HBF도 쓰인다고 하고요. HBM을 대체한다고까지 하는 마당에 낸드를 더 솜씨 좁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증착 기법이 더 하이엔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낸드 안에는요, 이 하이K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텅스텐은 아직까지 몰리브덴으로 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티타늄에서 슈퍼 티타늄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걸로 바뀐 것 같습니다. 텅스텐을 몰리브덴으로 바꾸는 건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거는 무슨 종목을 사야 되냐 이거 아닙니까? 막이라는 것만 보시면 안 되고 막을 입히는 증착업체가 있죠. 증착업체는 소재업체가 있고 장비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을 입힌 다음에 막질을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열처리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열처리 업체는 여기선 제가 뺐고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CMP를 쳐야 됩니다. 케미컬, 미케니컬 팔리싱이라고 하는데 기술자분들은 다 친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CMP를 치는데 CMP는 뭐냐면 아주 정교하게 만든 기계장치죠. 패드란 게 달려있고 밑에 슬러리라는 화학 알갱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가 살살 돌아가면서 화학 알갱이들이 표면을 깎아내는 거죠. 화학 알갱이를 슬러리라고 하는데요. 슬러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리아 계열이 있고 실리카 계열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실리카 계열의 슬러리를 사용해야 되고요. 하이K 물질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세리아의 슬러리를 써야 됩니다. 이게 CMP는 소재 장비 업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슬러리가 소재 업체에 해당하고요. 장비 업체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소개를 해드렸던 에바라라든가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검사하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파고들어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표면만 검사하면 되지 않냐, 먼지라든가 제대로 라인이 형성되는가를 검사하면 되지 않냐 이러지만 실제로 이게 하이K 물질하고요. 금속은 기존의 검사 방법이었던 엘립소메트리, 평강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건데요. 그런 거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엑스레이 가지고 해야 되죠. 한마디로 CMP, 증착, 검사 이쪽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폭발적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신규 시장이니까. 이게 하이엔드화가 됐다는 거는 사실 소재 장비업체들한테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이게 적응하는 회사들은 살아남을 거고요. 기술 개발에 등한시하면 도태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잘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이 많습니다. CMP 쪽에 장비 회사들은 많이 올랐는데 소재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증착도 찾아보시면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좀 저평가된 회사들이 눈에 띄입니다. 검사는 가장 저평가된 회사들이 많은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 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은 수혜를 누리는 반면 기술 개발을 하지 않은 회사들은 좀 어려워지겠죠.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은요, 홍보를 좀 열심히 하고 기술 개발의 진위 여부를 투자자들한테 잘 알리질 않죠. 그래서 투자 리스크가 상당한 편인데요.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보고 투자를 못 하시겠다 그러시면 언론 기사를 찾으셔가지고 과거의 약속을 지킨 회사와 지키지 못한 회사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선택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이엔드 막의 시대가 열렸다. 앞으로도 이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